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서호전기입니다. 일단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시가총액도 작고요. 그리고 관심 섹터가 아니죠. 예, 소외된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단 재무제표부터 간단하게 좀 보시면 시가총액이 1200억밖에 안 해요. 상당히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보시면 대주주 비중이 무려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 유통주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발행 주식 수도 5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대주주 비중이 58%이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는 2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품절주죠. 예, 엄청나게 품절주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를 해두시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실적은 꾸준히 매출 같은 경우는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무역 같은 것들이, 무역이라던가 아니면 항만 적지라던가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어느 정도는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결국에는 무역이라는 것은, 수출과 수입이라는 것은 꾸준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도 4.6%이고요. ROE 같은 경우도 거의 10 가까이 되죠. 영업이익률도 당연히 높습니다. 이거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보시면 영업이익률도 17% 이상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먼저 살펴드린 이유는 그만큼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를 해두시기 바라는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 저도 서호전기를 좀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워낙에 소형주의고 품절주의다 보니까 제 의도와는 다르게 좀 변동성으로 인해서 좀 어떻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제가 이 기업을 분석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거의 오르지가 않았어요. 네, 최근에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좀 월봉으로 보시면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전 지수와 코로나 전 주가와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2019년부터는 꾸준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서호전기가 어떤 기업이냐,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를 좀 봐야 되는 것인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소형주이기 때문에 사실 뭐 볼 것도 없어요. 네, 상당히 좀 단순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항만 크레인 구동 제어 시스템, 그러니까 전자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한 뭐 컨버터라던가 뭐 인버터 등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역시나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만이라고 하죠. 항만. 네. 무역 수지라던가 혹은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것들, 혹은 물동량이 점차 활발해질수록 서호전기의 실적도 우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 전방산업, 뭐 항만, 제철소, 뭐 발전소, 이쪽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이쪽에 대한 물동량이, 그러니까 무역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상당히 좀 쉬운 그런 사업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중소형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유일의 이제 항만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이고,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항만 크레인 구동에 필요한 자동화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구축하는 업체이고요. 여기에 필요한 하드웨어는 지멘스로부터 받아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쉬운 그런 사업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그럼 제가 지금 왜 서구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냐 하면은, 자, 일단 최근에 물동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컨테이너 지수가 이제 사상 역대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 있는데, 바로 중국의 이제 수출 기업들이 선박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박이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이런 전 세계적인 선박을 잡기 위해서 프리미엄 피를 30%나 더 얹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전 세계의 선박들이 중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뭐 대한민국이라던가, 특히나 대한민국이 좀 피해가 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에 대한 그런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선박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항만에서의 그런 싣고 뭐 내리고 짐을 선적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 느리게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동이죠, 수동. 근데 서호전기는 항만의 자동화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 탑2 회사입니다. 탑2 회사. 탑2예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꽤나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서구전기 같은 경우에도 80% 이상의 수출 비중입니다. 매출의 80% 이상이 수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중국으로 이제 선박에 몰리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업계에서는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이제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라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이 있고요. 그 유럽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게 선박 기업들, 선박들이 어떤 항로로 움직이냐. 중국을 갔다가 대한민국 이렇게 이게 대한민국이고 이게 중국이라 치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혹은 지도를 반대 방향으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그만큼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이라던가 유럽행에 대한 컨테이너선이 중국을 먼저 선적하고 부산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 부산항에서도 어떠한 타겟책을 좀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부산항도 투자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규모의 투자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구전기의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항만 기업들 혹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그리고 현대 사모중공업 이런 대부분의 대한민국 중공업들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활발하게 영업을 펼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실질적인 수주를 받아냄으로써 여기에 대한 수혜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는 거의 항만에 대한 투자가 멈춰 있어요. 이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거의 멈춰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매출에 도움이 안 되겠지만 코로나가 점점 종식이 되면서 추후에 다시금 이쪽에 대한 모멘텀도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것은 맞아요. 특히나 이 서구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항만 크레인 제어 시스템의 매출 비중이 85%고요. 인버터, 컨버터 판매 비중이 14%이기 때문에 거의 99% 이상이 이런 항만, 무역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무역항에 대한 수혜도, 무역항에 대한 그런 수요도가 점차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서구전기 역시나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고 제어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실적이 꾸준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컨테이너선에 대한 운반비가 상승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선적에 대한 과정이 상당히 좀 불편해지고 있어요. 상당히 좀 속도가 느리고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물동량에 대한 그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그리고 속도를 빠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스피드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런 항만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앞으로 항만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이 점차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싱가포르나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도가 앞으로 2, 3년간은 지속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수주잔고죠. 수주잔고. 이 수주잔고가 역대 최대치예요. 역대 최대치. 시가총액이 1200억대였죠. 수주잔고가 1200억대 이상입니다. 수주잔고가 이 시가총액을 넘어섰어요. 그만큼 여기에 대한 매우 안정적인 그런 실적 모멘텀이 앞으로 몇 년간은 꾸준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매출액도 650억, 작년에 650억인데 수주잔고가 1200억을 넘어섰다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대한 경쟁력과 그리고 얼마나 앞으로 산업이 커질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능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키워야 되는 이상 서구전기의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싱가포르 등의 이런 해외 항만 무인화도 점차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예상만큼은 받쳐지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실적이 나타날 것은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순현금 같은 경우에도 2013년부터 제가 살펴봤어요. 2013년부터 살펴봤는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최근에는 투자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현재로서도 순현금 비중이 400억 달러는 점을 봤을 때에도 상당히 좀 중소형주 치고는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부채 비율을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투자를 통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48%입니다. 유보율은 2700%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매우 안정적인 실적 증가와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도 이런 식으로 4% 이상의 고배당 정책을 펼칠 수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 이 수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 전 세계적인 경쟁력이 탑2 회사라는 것을 방증할 수 있을 만큼 실적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하드웨어 제품도 지멘스라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꽤나 크다는 점, 무엇보다 산업 자체가 점차 성장하고 있죠. 물동량이라던가 컨테이너 지수가 점차 상승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인프라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도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제가 봤을 때에는 꽤나 매력도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작년 코로나 직전과 지금의 주가 상태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탄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전기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